아마 오늘 특별히 게스트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판넬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판넬이 게스트인가요? 오늘 이 등장하실 인물이 이 화폐 안에 들어있는 등장인물과 특별히 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혹시 저 계신 분이 그냥 바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또 여유만만이 굉장히 또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예. 북한의 뭐 고위급 예. 어떤 그 임원이셨는데 네. 탈북하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정착하신 뭐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또 상상력을 많이 아, 발휘하시죠. 예. 많이.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네. 너무 궁금하니까 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박수를 한번 이분 모셔볼까요? 고위급? 알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고위급일 것 같아요. 야, 고위급.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아니, 지금 잘못 나오셨어요. 오늘 여기는 고위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하위급이야? 우리 집회 속의 인물하고 관련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국민 감초 배우 양택조. 아니 어떤 놈이야? 이놈 한겨울에 나왔어. 아니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누가 도망을 가는데? 그래 니 못 봤어? 아무리 평범한 이야기라도 그의 연기가 들어가면 감칠맛이 난다. 1960년대 연기에 입문한 이래 연극부터 뮤지컬까지 그 무대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해온 양택조. 그만 먹고 가지. 나 술 끊었는데. 어서 가봐. 어서 가. 여기 그런데 국보급 감초 배우인 그가 생전가야 만져볼 일조차 없는 북한 돈과 무척 비밀스런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싫어하거든. 그런데다가 또 우리 엄마 좀 조용히 씨 한번 봐주세요. 빳빳한데요? 아니 이러고. 이 아침 그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 배우 장현성이 그의 사위였다? 요즘 모 드라마를 통해 냉정한 의사 역할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장현성. 방송 최초로 전격 장인어른을 찾아 나선 사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시대 구수한 얼굴 양택조. 자신과 북한돈의 얽힌 충격 사연과 함께 지금껏 어디에서도 풀어놓은 적 없는 연기 인생 50년 만에 가슴 진한 이야기가 전격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조영구 씨는 만나기가 힘들어. 나 참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네. 그러게요. 평소에 잘 안 찾아가는. 아니 아부떠네 또. 아유. 아니, 근데 양택조 선생님은 고향이 북한이신가요? 아니요 난 서울이에요. 서울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 돈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네. 이쪽에 권총든 여인이 네. 예. 이게 나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건 좀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좀 파헤쳐 보기로 그래요, 하고요. 그럽시다.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 건강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네. 지금 어떠세요, 몸 상태가? 괜찮으세요? 이제 절대 안 죽는데. 예. 이제 사실 그 이식하고 네. 한동안은 이제 좀 그 회복하는 단계에서 예.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미 지금 6년이 넘었어요. 네, 수술한 지가 이식하신 지가. 6년이 넘어서 지금 7년째 돼 가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액수로 따지자면 5억짜리가 아니에요. 5억짜리예요? 5억이요? 네. 5억짜리 간을 내가 지금 달고 다닌다고. 그렇게 비싼 간도 있어요?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지. 사실 아들한테 뭐 내가 간 이식 받았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예,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아, 예.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이제 자수성가했으니까 예. 너는 그래도 내가 전세거리라도 하나 얻어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 이때까지 내가 먹이고 키우고 뭐 공부시키고 그랬으면 됐지. 네. 뭘 기대해 임마 그랬는데. 아이 그랬는데 아니 뭐 간까지 줬으니 간을 줬어. 네. 이걸 어떻게 해. 아유. 그래서 이식 수술한 다음에 도무지 미안해서 예. 5억짜리 집 하나 사줬지. 그래서 딸이. 좋네요. 진짜 5억 많네요. 아니, 선생님, 근데 요즘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별히 뭐, 예. 아니 먹는 거 잘 먹고 네. 근데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뭐, 특별히. 아니 뭐 이제 걷기도 많이 하고 예. 뭐 내가 이제 옛날에 저
검도를 한 게 있어서 예. 그걸로 이제 이렇게 검도도 좀 하시고. 예. 검도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목공으로 후들르면서 이렇게. 네, 네. 요즘 활동 바쁘신데 어떤 예. 활동하고 계신지 좀. 내가 저기 그 뮤지컬 네. 뭐 거기는 뭐 내가 아주 딱 단역으로 네. 저기 뭐 저 주막집 주인으로 딱 한신했는데 네. 세종문화회관 생긴 이래로 네. 관객이 제일 많이 동원됐대. 드림 헤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드림해요. 예. 예. 그래도 역시 무대에 서실 때가 제일 힘이 좀 나지 않으세요? 뭐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이죠. 예. 예,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혈색이 더 좋아지실 그러니까 듯하긴 드라마는 해요. 안 하시나요, 드라마? 드라마 이제 네. 불러야지. 뭐 내가 아유, 그럴 리가요.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또 치사하게 뭐 나 뽑아달라고 그러기도 싫고. 예. 그러니까요. 저기 선생님 이제 좀 인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돈의 인물하고 지금 무슨 지금 관련이나 전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이 권총등분하고는 어떤 사이인지 지금 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좀 궁금하네요. 순서가 원래 있습니다. 내가 원래 베일에 가린 스마일. 베일람이세요, 베일람. 예, 권총을 들고 있는 여인이 예, 여인이. 바로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예요. 세상에, 세상에. 아니 어머니가 그럼 이 화폐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어머니세요? 예, 이 어머니인데 이야. 원래 그 이북에서 북한에서 네. 인민 배우예요. 인민 배우.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나하고는 완전히 헤어져 있을 때예요. 예, 예. 그 이제 그 사연은 이제 또 얘기를 하려면 풀어나가려면 복잡해. 이제 예. 기도 아니 엄마가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 있었길래 화폐 속에 다 들어가세요? 이제 이게 그 해방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일본 통치하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해방이 되고 저쪽 북쪽에서는 네. 그 김일성을 비롯한 이제 뭐 이 일파들이 네. 그 선전선동에 아주 상당히 능하잖아요. 예. 이게 그 정권을 쥐고 제일 먼저 이런 독재자들이 하는 게 선전선동. 예, 이거를 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에 있던 배우라는 배우는 전부 북한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 너 오면은 정말 꿈 같은 생활을 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서 갔어요. 그 당시에 그 다 당시에. 넘어간 거야. 예. 근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왜 안 갔느냐? 네. 우리 아버지는 그 원래 옛날 저 흰극의 토올의 토올회. 토올의 창립 멤버예요. 토올회.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국사책에도 그리고 나오는 토올회죠. 근본적으로 또 좀 반공주의자가 돼갖고 예. 이게 좀 싫어하거든. 그런데다가 또 우리 어머니하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가정적으로 이제 파탄이 난 거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진 거지. 네, 네. 그 나는 그냥 아버지 편에 붙어서 살았고. 예. 그때 몇 살 때셨어요? 그때 7살이에요. 7살 때. 야, 근데 아버님께서 토올의 창단 멤버시라면 거의 역사적인 인물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영국사에 남는 인물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 원래 그 극단을 운영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대표지 단장이지. 네, 네. 하며 배우며 연출가며 극작가며. 네. 세상에.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엔 그 지방 공연들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셨죠. 이게 예. 남북이 막 맥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네, 옛날에는. 그 이제 평양인가를 공연을 갔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상상해 보건데 이제 처녀 시절 아니에요. 예, 네.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마 네. 극장을 이제 찾아와서 연출 선생을 찾아간 모양이지. 네네. 네, 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뜻이 동했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아.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17살이야. 날 낳을 때가 17살이라고. 17살에 나셨다고? 날 낳을 때가 17살인데 예. 그러니까 한 16살쯤 해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도 주책이지. 아니, 그 17살짜리. 하긴 그 당시에 또 그때 그렇죠. 다 예. 결혼을 결혼하고. 했잖아요. 예. 예. 굉장한 미인이셨네요. 예, 그래서 예. 낳은 게 날 낳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가서 바로 이제 인민공화국이 이제 뭐 정부가 수립되고 했었을 테니까. 네, 네. 그때 금방 나온 돈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한 그래서 40 내가 몇 한 년도. 그러니까 한 우리 어머니 나이가 27, 8살 많이 먹었어야 27, 8살 때가 그 아니라. 당시에. 네. 그러면 정말 그 아버님도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신데 그 네. 아버님에 대한 기록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딸이가 하나 있으신데도. 이거는 거의 국보급의 정말 달하는 귀한 자료입니다. 좀 오버하지 좀 마세요, 좀. 아니, 국보를 조용근 씨가 왜 갖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품명품에서 의도온 거예요. 아니, 봅시다, 뭔데요? 봅시다, 예. 토월의 토월에. 창단 멤버였던 네. 아버님의 소중한 바로 자료입니다. 뭡니까, 그게? 여기 놓으실래요? 선생님, 예, 아, 여기 좀 놓으세요. 조심조심 다뤄야 되나 보죠. 이게 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하고 네. 끝나고 피난살이 하고 여태. 와서 예. 이제 극단을 아니, 보여주세요. 안 돼, 안 돼. 빨리. 극단을 하면서 극단하면서 썼던 연극 극본. 돼버립니다. 이게 진품명품에서 얼마씩 나가진지 아세요? 아, 이 모르죠. 선생님 얼마짜리죠, 이게? 그걸 값으로 어떻게 따져요? 그렇죠. 볼게요, 한번. 이게 이제 아우 정말 이게- 빛바랜 색깔을 좀 보세요. 예. 야. 아니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네. 이거를 마당놀이를 하려고 우리 아버지 유고를 가지고 네. 마당놀이를 하려고 내가 이거를 새 원고지에다 옮겨 쓰는 아, 거예요. 옮겨 쓰시는 거. 근데 이 원고지 원본이 아마 어떤 겁니까? 읽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연필을 쓰셨어. 예. 연필로 이걸 쓰셨는데 잘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했고. 보관 상태가 양호한데요? 예, 그건 그, 내가 예. 내가 딴 거는 다 보관 안 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아, 마음. 뒤에 한자가 나오나 봐요. 유정 씨가 가서. 예. 네, 한번 이거를 아니. 보여주세요. 예. 자,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한번 지금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대본인데, 보면 여기 배우 이름이 금란입니다. 금란이한테 쑥떡 먹으러 왔지. 쑥떡. 해서, 그 당시 쑥떡이 최고 인기 있는 떡이었어요. 예. 그건 너 같은 놈이 하는 짓이지. 그렇지. 우리 집에도 쑥떡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지. 이 주제가 이제 쑥떡과 관련된 그러네요. 예. 쑥떡 다음에 유명한 게 개떡이지. 쑥떡 유명하고. 이제 예. 이거를 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극으로 네, 국악으로 국극으로. 이제 국극으로 고쳐서 이제 또 주셨던 대본인데 네. 여기 이제 참 노래가 있네. 노래요? 그 앞에 쭉 이제 노래 뭐 너를 보고 웃은 것은 정들라고 웃었더냐 바보 같은 네 모양을 그저 볼 수 있었던가. 네. 그러니까 웃음거리 내가 태물태물. 웃는 건 웃는 게 아니야. 아니 합청 웃음거리 태물태물 요절복통 구경났네. 만첩산중 돌틈에서 졸다 나올 곰동지가 서른 잠에 취하여서 사랑 타령 땅재주를 둥글둥글 넘어가며 저 잘났다 뛰는 모양 아니 웃고 어찌하리 꼴불견을 못 보겠다 뭐 이런 이제 노래 그런 내용. 내용들. 아니, 진짜 이게 그럼 대본인 이제 게. 네. 태물이가 네네, 태물이가. 인연들아 예. 너희들 왜 챙겨냐 뭐 이런 아, 진짜 있어요. 여기도 아버님 쓴 걸 옮겨 쓴 거. 보면은 네, 태물, 여기, 주인공 네. 이름이 태물인가 봐요. 아, 태물이. 태물. 굉장히 큰 어떤 태물. 그분이 우리, 너 이 자식 이제 멱살 잡으며. 이게 이제 이 태물이라는 인물이 네. 이 영국에서는 나중에 할게요. 이 태물이라는 인물이 예, 예. 이 영국에서는 여기 조영구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거 진품명품 갖다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거 가져도 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근데 이게? 이거 봐 이거. 이게 이 종이가 막 그러게요. 좀비 부스러지네요. 먹어가지고 보실보실. 예. 예. 아니 정말 굉장히 또 역사적인 어떤 네, 그런 네. 잔재여서 이게 그 정말 감정가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말로 예. 저게 꽤 시간이 굉장히 지났구나. 가치가. 아, 예. 근데 양택수 선생님, 그 어머니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하셔도 그리고 아주 굉장한 회유가 있어도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으로 가실 생각을 이제 그게 내 운명이에요. 예. 그게 이제 유랑극단으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네. 나는 나와서 집에다 우리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예. 그리고 한 번 지방 공연 나갔다 그러면 6개월도 오케이. 어떤 때는 막 1년도 걸릴 적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엄마장은
전혀 몰라. 볼 수가 없구나. 전혀. 어쩌다가 엄마라고 딱 오면 웬 여자가 하나 들어오나. 그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오래간만에 지방 공연에서 돌아오면 이제 뭐 날 붙들고 잔다고 이제 이렇게 네네. 자지. 네. 그 자다가 이렇게 잠이 턱 깨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할머니 하고 할머니 있는 데로 아유, 뛰어가. 세상에. 예. 이게 우리 할머니 좋으셔갖고 네. 아유 자다가 또 할머니 이러면서 이 할머니 양반은 찾는다고.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 정밖에 몰랐어. 예.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았지. 그래도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 7살이면 사실 엄마를 굉장히 많이 찾을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도 좀 생생한 기억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머님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지방 공연을 어디로 가서 하냐면 무슨 상해니 이런 데로 갔었어요. 아. 북쪽으로 예. 중국까지. 중국까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연하고 이게 돌아오면은 네. 이제 뭐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는 거는 꽤 부유한 상당히 거죠. 저기 괜찮은 그렇죠. 네, 네. 그 뭐 무슨 티셔츠니 이런 거를 어린 나한테 입히려고 사오신 거, 그다음에 그 뭐, 당시에. 뭐 먹을 거 같은 거 이렇게 사오신 거, 뭐 그런 거 기억나고, 또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원고를 쓰시느라고 책상에서 이렇게 이제 만년필을 썼는데 네. 그 어린 나이에 그 만년필 속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주무시고 있는데 그 방에 나 혼자 어린 이제 네. 나 혼자 들어가갖고 만년필을 뜯어보고 이러다가 라이터를 탁 켰어. 네. 라이터를 켜갖고 그 만년필 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 셀룰로이드라고 그러나 네. 탁 붙으면 불이 확 붙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탁 하고서 이렇게 탁 보는데 불이 거기 탁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엄마 하고 내던졌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확 일어나서 불이 있으니까 네. 이불로 팍 덮었지.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 그때도 사고 뭉치셨네요. 근데 참 장난도 많이 치시고. 어린애들이 누구나 그 정도. 그렇죠. 예. 아,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최은희 씨와도 막역한 사이셨다고. 우리 집 근처에 같이 사셨어. 같이 사셨는데 네네.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유명한 배우니까 네.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 유명한 배우고 배우시죠. 일제시대 때 네. 배우니까 이제 그 옛날에 방공 훈련을 하느라고 네. 집집마다 여자가 또 나온 경우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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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자들이 나올 때 우리 집에서 나갈 사람이 우리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집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최은희 씨도 이제 뭐 나왔다가 이제 만나서 사귀었는데 네. 이제 최은희 씨가 아마 보나마나 우리 집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네. 또 우리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접촉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아버지 극단에 입단을 그럼 하셨어요. 최은희 씨를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데뷔시켜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아니라 6.25 전에 네. 내가 최은희 씨가 그 우리 아버지 작품에 출연하는 거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작품? 네. 이등방문과 안중근이라는 건데 자, 이등방문과 안중근. 네, 안중근 그때 의사. 거기 최은희 씨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네. 민충전공 집에 사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하녀가 아니라 고종 황제와 중간에 이렇게 연락책을 하는. 근데 여자인데 독립투사야. 독립투사. 그 역할을 한 그 이름이 갑순이야. 이름은 갑순이라는 그 역할을 한 그 기억이 나요. 네. 어머니가 이제 떠나실 때 어쨌든 아들이니까 나 이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렇게 당부라도 하고 떠나셨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당시에. 사실 그때 네.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라서 나이가 어린 여자이긴 했겠지만 네. 네. 내가 7살 때는 우리 어머니는 그래봤자 24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학교에 이제 그때 1학년 지나고 막 2학년이 됐을까? 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헤어졌지. 헤어졌고, 뭐 예.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졌으니까 아, 헤어졌는데 예. 하루는 뭐 저녁에 하악할 시간이 됐는데 왜 녀석이 오더니 야 양택조 너 이제 그땐 일본 이름으로 불렀지 야나가와. 야 야나가와 너 엄마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엄마가 한참 없었는데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귀가 바쩍 뛰어갖고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예, 나갔더니. 그랬더니 운동장이 텅텅 비고 아무도 없어. 왜냐면 하악할 때가 돼서 모든 애들이 다 교실에 그렇죠.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뭐 그때는 그렇게 심각할 때가 아니니까 뭐 그냥 이렇게 둘레둘레 보고 없으니까 자식이 장난하고 있네 그냥 그러고 교실로 들어왔어. 그러고 집에 가서 하악하고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네 애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선물 꾸러미를 내놓더라고. 그때 뭐 이러저러한 뭐 선물들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왔다 갔어. 학교에. 이게 이제 내가 방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네. 방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그 본관에 이렇게 뭐 돌로 이렇게 나오게 된 기둥이 있지 이렇게 돌기둥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아이고. 내가 나오는 걸 이제 숨어서 이 양반이 본 거야. 그러고 내가 이제 두리번 데려보니까 이제 들어간 건 이제 보고 네. 네. 아유. 결국 못 보시고 그냥 가셨네요, 그렇죠? 얼굴은 대면은 못 하시고. 그 대면 못하지. 대면 예. 7살에 이제 어머니와 헤어지신 이후에 그럼 어머니 소식은 계속해서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아니면은 전혀 예. 6.25 때 그 인민군이 이제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월북하지 않았던 배우들, 그 배우들이를 전부 모아서 네. 인민군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지금 명동성당, 네, 네. 명동성당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 대신 거기서 뭐 그냥 억류했던 게 아니라 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들 있었는데 그때 그 우리 어머니가 6.25 그 당시에 여기를 왔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런 쪽을 통해서. 근데 이제 가다가 그 공수부를 만나가지고 네. 폭격을 해갖고 그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로부터 뺏어간 황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철 그분은 그분은 이제 네. 저 북한의 쪽 옛날에 배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문화공보부 장관이지. 그쪽이 이제 관리 문화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하던 사람이고 폭격을 만나가지고 맞았어요. 네, 네. 예. 이제 이 폭격을 만났는데 그 황철이라는 사람 팔이 날아가고 그때 예. 우리 어머니 손가락을 아이고. 잘렸대. 그 소식 들었어요. 그 소식은 들으시고 그 이후 소식은요? 그러고 이제 그 이후는 소식을 못 들었지. 전혀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예. 뭐 이제 6.25 때 그냥 와서 하도 만행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찾아낸 거 아니야. 이제. 네, 네. 사실 그러면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간에는 전혀 소식을 서로 모르고 그렇게 사신 몰라요. 거예요? 전혀 모르죠. 몰랐었구나. 전혀 모르죠. 근데 알면 간첩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 얼마 전 한 10년 전인가 2002년쯤에 북한 한번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왜 아리랑을 영화를 만들어서 갔느냐 하면은 네. 그 당시에 그 이디용 감독이라고 지금도 네, 뭐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감독이지만 그 유명한 이디용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이디용 감독이 그 누구의 부탁을 받고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왜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냐면 나온규의 아리랑이라고 네, 이제 있죠. 그걸 필름을 찾는다고 언덩거리니까 아이 그럼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그 아리랑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이제 이두용의 아리랑을 만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갔는데 이두용 감독이 어떤 그 기획을 했냐면 나온규의 아리랑은 그 당시에 무성 영화 무성 영화였죠. 시대고 이 변사가 했으니까 그러면
변사를 하나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나를 지목을 해가지고 나를 보고 변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아리랑 변사 하려고 평양까지 갔던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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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이제 가셔서. 그 평양에 갔더니 그때 거기가 국제 무슨 극장이더라. 예. 국제 하여튼 무슨 이게 국제 이거를 행사를 많이 하는 그거가 돼가지고 네. 하여튼 얼마나 크냐면 극장이 큰 극장 틀이 있는데 예. 그 속에 조금 있는 극장도 큰 극장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 그렇죠. 커요. 거기 있는 극장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네. 아리랑을 이제 트는데 그 북한 배우들이 거의 다 동원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 나는 반갑지. 반갑죠. 이제 북한 배우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나 저 남쪽에서 온 사람이요. 뭐 이래고.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문정복인데. 그렇죠. 다 알아보죠. 우리 어머니가 문정복인데 뭐 소식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간 다음서부터 내 앞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 왜요? 왜냐하면 그 옆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딱 그런 차림의 사람들이 딱 저 같은 차림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 들고 예, 연필 들고 연필 들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적어. 일부러 의상도를 이렇게 맞춰 입고. 그렇죠. 적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적고 있어요, 제가. 감시당하는 게 이게 싫으니까 내 앞에 오지를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내일이면 떠난다 하는데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높은 사람 하나가 네. 영화 쪽에 관계하는 사람 하나가 이제 우리 일행 중에서 양택조 씨 어머니가 문정복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배우 문정복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공훈 배우가 뭐요 인민 배우지. 그리고 뭐 장군님한테 사랑받던 뭐 배우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최고의 그래서 배우였네요. 어떻게 돌아가셨어? 네. 그러니까 목욕 간다고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래요? 북한에서요. 그게 조금 좀 예. 모순이 이심정이네요. 있고 말이 안 그렇죠. 되는 얘기고 그래서 내 생각엔 저건 뭐 누가 고의로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추리를 하고 나중에 여기 신상옥 감독이 거기 갔다가 왔잖아요. 네. 갔다가 다시 탈출했잖아요. 네. 그 양반 입에서 나온 게 죽였다 이러더라고. 보통 연세가 어느 때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요. 그것도 그게 1990 몇 년도인데. 90몇 년. 90몇 년. 그러면 그 또 더 자세한 상황은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얘기만 딱 들으시고. 아니 그래서 산소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는데 내일 떠나는데 깜깜한 밤이 됐는데 네. 평양에 무슨 전기불이 있어야지 밤에. 예. 그렇죠. 관광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전이 되면 탁탁탁 이렇게 되는데 관광 호텔이 그런 정도인데 어디 그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깜깜해요. 자동차라도 뭐 이렇게 쫙 비추고 가야 돼. 근데 자동차로 가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근데 저희가 이거 이제 1원짜리 합해요. 여기 어머님이 들어가 있는 이것은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예. 실제 돈도 어머니 들어가신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갖고 왔어요. 갖고 계세요? 어디서 나셨어요? 네? 저 간첩으로 이렇게. 아니, 그거 갔다 오고 그러셨으니까 또 기념으로 갖고 계실 수 있죠. 조용구 씨 한번 봐주세요. 빳빳한데요? 아니. 이제 뭐, 반대쪽, 예. 여기 있잖아. 여기. 근데 그건 낡지는 않았네요. 그 새 돈이네요. 새 돈. 이 새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영화계에 있는 친구 하나가 예. 북한에 갔다가 네. 이게 뭐야 외화 바꾼 돈이야. 이게 달러 1달러짜리를 주고 아마 네. 이거를 바꾼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보더니 이제 나는 이거 그렇게 안 했거든. 네. 그래서 가더니
이거 딱 보더니 이걸 갖다가 날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네.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형님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그러고 갖다가 줬다고. 아, 그 그래서 어머님인 건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아니 대충 충무로 사람들은 알아요. 영화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때 2002년에 가셨던 것이 이제 나운규 선생의 아리랑 그 변사 역으로 가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그 아리랑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 그 추억 어린 변사 연기를 좀 청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거 네. 그거를 사실 내가 그 당시에 후시 녹음으로 녹음을 했어 변사를. 예. 그러고 거기 평양에 가서는 육성으로 했지. 육성. 네. 육성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육성으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아니 육성을 했는데 네. 그 원고랑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또 원고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우, 준비 많이 했네요. 오랜만에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제 시절 우리 민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달래줬던 영화 아리랑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가 보려니 손수건 준비되셨으면은 양택조의 아리랑 필름이 돌아갑니다. 난 바야흐로 외놈들의 사나운 군합반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짓밟혔던 때 오늘도 어느 불쌍한 백성 일본 놈 앞잡이에 걸려 늑신하게 얻어터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지은 죄도 없이 심심하면은 동네북. 이거 정말 내가 맞은 것도 아닌데 분통이 터져서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놈의 술 좀 작작 마셔요. 지겹지도 않우? 놔둬. 네가 술 맛을 알아? 그 다음에 술을 마신다고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야 이년아, 이거라도 마셔야 좀 살겠는 걸 어쩌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말 듣는 건데 저놈의 숙취정뱅이 뭐가 좋다고 같이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을까. 저기요, 저 영감님 여기 있다고 하던데 어디 계세요? 몰라. 그러지 말고 알매 빨리 가르쳐줘요. 좀 나와봐요. 대체 그놈의 방 안에 꿀을 발라놨대, 떡을 숨겨놨대. 한 번 들어갔다 하면 하몽차산이 원.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있을 때는 조용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고 우리 영이 일을 어쩌나.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뺏겼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하더란 말인가. 하지만 영희에게는 여동생을 자기보다 끔찍이 아끼는 오빠가 있었으니 어딨어 이놈의 영감탱이.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아이고 진정해 이 사람아. 이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자네가 눈 감아줬었잖아. 이거 배란간에 왜 더러운 일제 앞제비 기어이 죗값을 치르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청년 영지는 살인범이 되어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일제에 붙잡혀 처형을 받게 되었으니 원래 영지는 서울서 철학을 공부하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정말 명연기십니다. 근데 선생님의 이 명연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근데 좀 그 옛날 변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변사는 원래 목이 꽉 쉬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허구한 날 먹고 자고 나면 극장에서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이 쉬어버리잖아. 근데 변사를 하시다 보면 뭐 음향이 없어가지고 뭐 사고 나거나 뭐 벼락치거나 이런 걸 어떻게 다 해내세요? 그러니까 효과를 적당히
그 변사가 예를 들면 네, 어떻게? 네. 무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충돌하거나 뭐 그러면 이 그냥 무대를 울려. 그때 뭐 엄마 찾아 산말린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예. 기차가 막 그냥 무성 영화 시절이죠. 네. 그래서 딱 부딪히는데 그냥 쾅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예.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 모습을 양택조 씨는 못 보셨겠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혹시 어머님 소식을 전해줬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그 MBC의 그 손석희 아나운서라고 있었죠. 네, 네. 네, 네. 네. 그 양반이 뉴욕에 있었을 때야. 네. 어떻게 뭐 날 MBC를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 여기 PD였던 친구들이 사표를 내고 관두고 네. 미국으로 가서 네. 그 타이거 5라고 그러는 이름으로 프로덕션을 내가지고 네. 거기서 북한을 방문해서 네. 문정복이라는 배우를 취재를 한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거를 가서 찍었어요. 네. 찍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그 필름을 나중에 내가 보니까 네. 아파트야. 아파트. 네, 네. 아파트 이제 이렇게 저 조그만 이제 거실인데 네. 딱 보니까 벌써 그 화면에 이게 나와. 네.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 집일 것 같으면 왜 핸드백이 거기 있어? 아, 테이블 위에.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또 장갑을 꼈더라고. 장갑을 꼈고. 이제 장갑을 꼈다 이제 그걸 벗어서 거기다 놨는지 그건 네.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앞에 여자 하나가 네. 서 있어요. 저 황수경 아나운서보다 뭐 조금 못한 여자가 네. 서서 이렇게 서서. 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이제 이 또 PD들이 좀 짓궂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딸이라고. 딸이라고. 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보기엔 그건 감시야. 그렇죠. 감시야. 근데 그 이제 아나운서 아니라 저 PD들이 짓궂게 물어봐. 남쪽에는 가족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 정숙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요새 또 잊어버려다가 옛날에 문정숙이라는 배우 있었죠. 네. 그 문정숙이가 내 이모예요. 내 동생 정숙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 PD가 또요. 그러니까 오빠도 있고요. 또요. 네. 그러니까 언니도 있고요. 언니. 또요. 또요. 아들을 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렇죠. 지금 자꾸 자꾸 물어보는데 질문을 하는데 참아. 이렇게 울음을 참으면서 네, 이게 어휴, 나는 어떡해. 딱 보니까 벌써 알겠다고 알죠. 막 눈물이 여기 그렁그렁한데 막 이렇게 참는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고서 끝내 내 얘기를 안 해.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어머니한테 유지할 게 하나도 없었어. 네, 네. 그러니까 날 부정하고. 그 또 어머님이 너무나도 애끓는 그 마음이 아들 참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PD들이 그거를 제작해갖고 예. MBC에다 이제 팔으려고 그랬겠지. 네.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방영을 하려고. 예. 네네네. 방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왜 안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정말 저희가 그 양택조 씨의 모습을 참 반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네.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고백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간은 참 밝히지 않으셨었잖아요. 네, 뭐 북에 어머니가 있다는 정도만 네. 아는 사람은 알고. 네, 네. 그렇죠. 이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죠. 예. 그래도 7살 때 어머님이 떠나셨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제 그 녹화가 끝났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양택조 씨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신문사라고. 근데
양태익 교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소식도 모르다가 돌아가셨다는 말만 딱 느닷없이 전화를 받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 어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YTN인가 네. 뭐 하여튼 그래. 그러고서 이제 그걸 이제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녹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차를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왜 내 운명은 이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다예요. 이제는 저희가 양택조 선생님의 그 연기 인생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네. 또 어머님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결국은 연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고 또 그만큼 우여곡절도 참 많으셨어요.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셨죠? 그 연기를? 원래는 내가 이제 연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왜 연기를 생각 안 했냐면, 연기자의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가정도 파탄나고 이런 거나 난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고 전혀 생각지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전쟁 때, 149태 때 우리가 피난을 어디로 갔냐면 대구의 대구극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뭐 피난민이 몰려가지고 무슨 들어갈 데가 있어야지. 네. 근데 그 대구극장 사장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면 무대에다가 그 극장 무대가 커요. 네. 무대에다가 세트로 방을 짓고 여기서 살아라. 네. 무대 세트다가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예. 그래 한쪽 구석에다가 무대를 딱 만들고 거기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는데 자고 눈 뜨면 연극하는 소리 들려. 네. 조금 있으면 총소리 나고 네. 뭐 악극, 뭐 순극, 무슨 창극 뭐 이렇게 대개 그 당시에 작품이 하나 들어오면 길게 가야 일주일이거든. 네. 일주일 간데 일주일쯤 가면 거의 그 대사를 내가 다 외워. 이제 앉아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학교는 또 찾아서 이제 갔어요. 그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전쟁 때니까 다 정전인데 여긴 극장이니까 내 방에 그래도 전기불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제 전기불 켜놓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총소리가 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귀를 이렇게 막으면 조금 있으면 딱 소리가 나면 이제 이거 놓고 또 공부하고. 이게 그만큼 이게 이제 그렇죠. 이 외우는 게 그렇죠. 빨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악극이 이제 그때 13살이 돼가지고 웬만한 악극이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거쳐갔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악극 무대에서 했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 가득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쇼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때만 해도 이 일본 발음이 돼가지고 바라에디 쇼래 바라에디 쇼. 버라이어티가 안 돼갖고 바라에디 쇼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그 악극 쇼 할 때 이거가 지금 벼랑간에 날 보고 쇼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도 될 정도로 다 외우고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뮤지컬 같은 거죠. 그렇죠, 뮤지컬. 예. 그 연기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좀 영화도 해외에서도 막 영화 찍고 그러셨다면서요. 전쟁 영화, 네. 그게 이제 영화를 어떻게 갔느냐 하면, 그러다가 이제 내가 대학을 한양공대를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도 어떻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네. 집도 날아가고,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나만 혼자 딱 한 길에 서 있는 거야. 입은 옷 한 벌로. 그래서 이제 이걸 살아야 되겠는데, 네. 생전 안 하겠다던 연극밖에 할 게 없어. 뭐 내가 무슨 물장소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래가지고 연극 하는 대로 이제 그 드라마 센터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기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계 유지 때문에 시작하셨구나. 그렇죠. 먹고 살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 했다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된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지금 북한만도 못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영화 배우나 할까 하고 이제 충무로 영화계로 이제 들어갔는데 네. 뭐 얻어먹지도 못했지 입은 옷도 시원치 않지 그러니까 누가 영화 배우로 뽑아줘?
살이라도 좀 쪘어야 되는데 많이 마르셨나 봐요. 먹질 못하고 배가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영양실조 걸린 애를 누가 영화배우로 예, 뽑아줘.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약이 올라가지고 그럼 내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출부로 들어간 거야. 아, 연출 쪽으로. 연출부로 들어갔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연기가 몸에 배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출부 같은 건 쉽거든. 예. 그러다가 어떡하다 이제 그 이만희 감독의 얼룩무늬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만희 감독. 예, 그걸 네. 찍으려고 이제 월남을 간 거예요. 얼룩무늬의 사나이예요. 얼룩무늬 아, 사나이. 그러니까 전쟁 영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 그 영화 당시에 찍으러 직접 전쟁터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쟁터에 가서 영화를 찍으셨다고요? 네, 근데 이제 가서 예. 이제 장소 헌팅을 한다고 네.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린 민간인도 거기 가려면 나갈 땐 완전 무장하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무장하고 나가요. 어. 나갔는데 예. 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이게 저 동굴 헌팅, 장소 헌팅을 하려고 예. 감독하고 나가는데 예.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한 발을 올려놓으면서 여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하고 올라섰는데 예. 야, 서 그러더라고. 네, 네. 감독이 뒤에서. 그래서 딱 서가지고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고서 예, 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이제 이건 지뢰. 돌아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 개 돌아봤어. 그랬더니 지뢰꼬다리가 이렇게 신발 뒤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이걸 왜 터치를 안 했냐면 이 신발이 여기서 신고 간 신발이 워커가 뒤축에 팍 달아가지고 이게 터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네. 천만 다행이네. 근데 또 이 바보같이 이거 터지나 안 터지나 이거 또 다리를 들어봤어. 이게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놓고 이제 그 앞에 미군 부대에다가 신고를 해가고. 보니까 거기가 지뢰밭이야, 지뢰밭. 근데 그 지뢰를 다 터뜨렸죠. 네. 영화 찍으러 지뢰밭 때 들어가시죠. 그렇죠. 지뢰밭 때. 근데 또 한 번은 그건 67년도 얘기고 예. 1970년대에 또 촬영을 갔는데 그래요. 그럼 네. 그때는 이제 맹호 맹호 쪽으로 부대. 갔어. 예. 삼중대라는 데로 갔는데 예. 삼중대 그 중대본부가 그 옛날 프랑스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당이야. 아. 그러니까 이 차폐물이 아주 은폐물이 좋지. 그렇죠. 예. 거기서 딱 있는데 네. 베란간에 뭐 앞에 푸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푸카산이라고 그 전투가 유명한데요. 예. 아주 험한데요. 치열한 전투. 아 여기 여기 중대 요원을 갖다 다 끌고 가네 전쟁터로. 다 출동시키네. 배우들을. 아니 현역들. 요원들. 삼중.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촬영팀은 네. 그때 다 군대 제대한 사람들만 그렇죠, 예, 예. 있었으니까 네. 그런 데다 다 또 완전 무장하고 있었거든. 예, 예. 뭐 이 방탄조끼도 입고 있었고 다 있었고 왜냐하면 전쟁 영화 찍어야 되니까 항상 늘 준비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밤에 베란간에 그냥 뻥 하고 뭐 터지는 소리가 나 보니까 그 클레모를 거기다 이제 이렇게 묻어놨었는데 예. 베트콩이 들어오다가 그걸 건드렸어. 건드렸군요. 그 바람에 알아가지고 조명탄 터뜨려가지고 뭐가 보이나 그러다 대충 움직이는 데 있으면 거기다 대고 막 쏘지. 예. 아, 전투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도 쭉 쏘니까 저쪽에도 쏘니까. 그걸 그냥 그걸 찍으시지 쏘니까. 그냥. 아니 깜깜하니까 조명이 되셨으면 찍었겠지. 예. 아, 깜깜하니까 조명탄. 예. 찍어봤자 소용없지. 예. 참 안 해보신 목숨을 건 거 연기를 하셨네요. 조명 터뜨리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 네. 진짜로 실전으로. 벨트공이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예. 이제 화나면 걔네들은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렇죠. 거기 그 여기로 얘기하자면 통장이 죽었더라고. 통장께서. 왜냐하면 우리 촬영하는데 왜요? 협조해줬다고 아하. 죽여버리고 갔어. 아우, 통장님은 또 무슨 죄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거죠. 아주 살벌한 그런 상황인데 예. 야. 참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연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네. 감독도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성우로도 전향을 하셨어요. 성우 성우로도. 전향하셨죠. 예. 네.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계의 조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벌까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잖아.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녹음실에 후시 녹음이니까 그때는 예. 동시 녹음이 아니고 후시 녹음이니까 그걸
필름을 갖고 가면 그 후시 녹음하는 성우들이 이제 그걸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성우들이 돈 벌어가는 게 괜찮던가요?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하룻밤 새고 녹음을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와. 그 당시에 4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야. 내가 눈이 튀어나오지.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 집도 절도 없어갖고 네. 이걸 걸벗고 옷이라고는 군내에서 나올 때 그 파카 있지? 거기 예. 밑에 물들인 거. 야상 이런 거. 그거 하나 입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길 들어가야겠다고 거기 파고 들어간 거야. 거기를요? 그 판에. 예. 그래가지고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얘기하려면 영화계를 또 영화계 떠나서. 그 녹음계를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지. 녹음계. 녹음계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후시 녹음을 딱 하니까 네. 이제 성우들한테 이제 내가 PD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전부 나한테 뽑히려고 잘 보이려고들 이제. 그렇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니까 만만하지 뭐 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냥 현찰이 돈 좀 버셨겠네요. 현찰이 한 푼 없던 놈이 네. 현찰이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씩 있는 거야. 맨날. 그리고 1년 조금 지나서 집을 샀지. 이야, 집까지. 그렇게 돈 벌기 이게 기회가 오는 거야. 그렇죠. 돈 벌기. 네. 그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도 돈 네. 벌 기회를 잘 잡으라고. 저도 어디 베트남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베트남도 갔다 오고 또 성우한다고 그럴지 몰라요. 그냥 성우도 거기서. 야, 괜찮네요, 성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살아오신 삶이 영화 같은 진짜, 삶이세요. 정말, 예. 뭐 안 해본 연기 없으시고 또 안 해본 분야 없으시고. 예. 그 지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기자로서도 좋고요. 어떤 걸 더 해보고 싶으세요? 연기예요. 연기예요. 역시. 아니 난 이제 내가 뭐 간 이식 수술도 받고 네.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이제 생명을 연장하게 됐는데 네. 이게 내가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네. 뭐 지금부터 뭐 연기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그러면 사나 마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눈 감을 때까지 열심히 연기할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열심히. 네. 우리 양택조 선생님이 지금 이제 70을 넘은 나이신데 잘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들죠. 정말 많으실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이에도 드라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양택조 씨의 하루를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보시죠. 감초 배우 양택조의 하루는 지하철 출근으로 시작되는데요. 일산과 서울을 오가는 생활이고 보니 교통체증에 시달리기보다는 차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어머 공연장인가 봐요. 바로 창작 뮤지컬 드림헤어 대기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맡으셨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장인데요. 소진 대상 두 줄밖에 안 되거든. 근데 애들립이 많을 거야. 남이 보면 주연인 줄 알아. 완전히 잠깐 나오는 한 씬인데. 두어 줄짜리 연기라지만 양택조 씨가 할애한 시간은 꼬박 3개월. 작은 역할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고 믿는 그에게 대사 분량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야, 더 따라봐. 하루 종일 술이야. 그만 먹고 가지. 아, 저 하나도 안 취했어요. 한 잔 받으셔야지. 나 술 끊었는데. 이제- 야, 열받치는데 이 술 내 술이 어딨냐? 너 주방에 있는 술, 네가 다 먹어. 사람 죽었다. 안 죽었네. 에? 아이고 이러지도 마라. 왜 손찌검 들으려고 그래? 응? 공연 후 바로 어디론가 이동하는 양택조. 옷이 바뀌셨네요. 그러면 영화 시사한다고 그러는데 가서도 무대 인사도 해야 된다는데 옷을 바꿔 입고 와야지. 이동 감독님의 처형무의 그 얘기를 하신 이번 처용무는 뽕을 함께 찍었던 이두용 감독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영화라는데요. 앞으로 뭐 미친 듯이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제작비 말고 또 뭐 허황된 그냥 뭐 그런 출연료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솔직히
저희가 또 카메라 앞에 서야 영화가 재밌습니다. 처영무는 이미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 팬들 사이 적잖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용을 왜 비극적으로만 생각해?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잖아요. 원래 처용의 성격은 낙천적이야. 달밤에 늘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음주는 빼고 가무만. 영화 처용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설화에서 모티브를 딴 것으로 젊은 여자를 아내로 둔 중년 무용가 사이에 젊은 남자가 작품을 위해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뇌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젊은 남자에게서 언젠가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범인을 거듭한 끝에 결국 나이든 무용가는 속세를 등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열정 뒤에 가려진 나이든 무용수의 고독함이 어쩐지 양태초 씨와 다른 듯 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법 야심해진 시각. 이것은 개판이구만. 아니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것들도 내 동생 면회 한번 하고 싶어. 다음 달 첫 공연을 앞두고 있는 창작극 아이노유. 인간의 선과 악, 이중성을 연기하는 것이라는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진짜 프로 중에 프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듣고 어떠세요? 네? 이 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얼굴이 근실근실하지. 아니, 여긴 또 어딘가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이곳은 바로 양태초 씨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곳곳에서 그의 50년 연기 인생에 대한 향수가 묻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무척 의외의 손님이 왔는데요. 볼 뽀뽀가 어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선 무척 살가운 사이인가 본데요. 배우 장현성 씨가 그의 사위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아, 저희 우리 아버님 오늘 계셔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러 왔어요. 사위 장현성 씨와 장인 양태초 씨의 조합이라니 어째 낯설지만은 않은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맛있는 거 연습해갖고 보여드리려고 연습한 거 있는데. 주세요. 아까 그거 시작. 인사부터 하고 옳지. 자, 일로 와. 시작. 할아버지도 배우고 아빠도 배우는데 할아버지랑 아빠가 멋있게 보여서요. 그러니까 그 3남매로 치면 제일 큰 오빠가 카메라맨이고 그다음에 언니가 프로듀서였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배우시고 그러니까 일단 방송으로 치면 프로덕션의 인적 자원은 다 꾸려진 거죠. 어떤 후배의 어떤 연기든 당연히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물며 저는 이제 가족이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존중 같은 배우로서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가 감사하죠. 배우로부터 시작된 연기 유전자. 친자녀들에게 물려준 것도 부족해 이젠 사위까지 욕심을 낸 걸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처음 배우 연극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반대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가능하면 말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네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 말리긴 뭐 지 아빠가 있는데 뭐 내가 말려. 비록 사위 장인이지만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오히려 조용해서 더욱 애틋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아버님 지금 공연 또 새로 준비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계속 무대에 계시는 모습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제가 사위로서도 그렇지만 후배로서도 굉장히 참 든든하고 참 마음이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작품 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사실 제일 좋아요. 밝게 손주들이랑 가족들이랑 대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행복한 가족이 있어 더욱 빛나는 감초 배우 양태초 씨. 영원히 행복하세요.
지금 양태조 선생님 요즘 준비하시는 게 보니까 네. 모노 드라마인가 네, 봐요. 네. 지금 요즘 준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대학로에서 이제 이게 2인 드라마로 네.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아주 내 마음에 들어요. 예. 그게 사실은 성경 속의 어떤 얘기인데 이게 뭐 성경하면 무슨 뭐 착하고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건다 하는데 아주 악역이야, 악역. 네. 악역인데 아주 나는 악역이나 이렇게 웃기는 역할이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렇죠. 근데 뚜렷한 역할. 악역이라 그러면 내가 날려요. 예. 좀. 근데 이게 악역이야. 그래서 지금 신나게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못됐나 봐. 악역을 좋아하는. 예. 아무튼 우리 저희 양택조 선생님 뵈면서 여러 가지로 모르고 있었던 네. 모습들 다 뵐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네.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도 좀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죠. 이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한테 내 이제 남은 생에 아주 정말 좋은 연기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그 위에 연기를 좀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무엇보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무대에서 저희가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 고맙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